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원한 죄인은 없다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정답이 아닌 한 사람의 견해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잔혹한 범죄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일부터 짜잘한 것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TV나 신문으로 뉴스를 접했던 반면 요새는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뉴스를 본 많은 이들의 댓글과 의견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은 많은 분노의 말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것에 동조하여 같이 분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분노는 필요한 감정입니다. 분노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도 하고 권리를 되찾기도, 잘못됨에 저항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분노는 분명 필요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하여 상대를 더욱 악마화합니다. 물론 해당 이유들로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자신의 분노에 빠져 점점 분노가 커지고 그것이 분노의 대상을 더욱 악마화하는 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위에 말한 이유로 점차 용서를 잊고 분노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은 격한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어찌 보면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기운이 없다며 골골대셨는데 그런 어머니께 제가 어떤 충격적인 범죄가 얼마 전에 일어났다며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별 의도 없었으나 그걸 들으신 어머니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셨고 흘렸던 눈에 초점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며 저에게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화가 나니까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위 같은 이유로 다른 분들도 분노에 빠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힘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부정입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어찌 보면 마약과 같이 한순간의 폭발적인 감정으로 순간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스스로 깎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분노에 빠지는 것에 중독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은 스스로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격한 감정은 스스로가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히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상사가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분노에 휩쓸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많이 망가졌었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저도 생각 없이 분노하던 습관을 멈추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영원한 죄인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이유도 분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단 죄라는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걸까요? 죄와 정의는 절대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거미 때문인데요. 전에 머리에 거미줄이 걸려 갑자기 짜증이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거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엄청난 죄인인데 나는 그냥 짜증만 날 뿐이며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거미에게 있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듯 우리 인간 또한 우주와 같이 더 큰 관점에선 먼지에 불과하기에 서로 죽이든 뭐라든지 간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죄라는 것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잘잘못을 따지고 죄를 벌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유지겠지요. 육체적으로 다른 맹수들에 비해 나약한 인간들은 뭉쳐서 생활해야만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에서 계속 서로를 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뭉쳤던 이유인 생존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했을 겁니다. 때문에 죄와 법이 생기며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거대한 불이익을 내림으로써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벌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두려워함으로써
사회 구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죄는 사회 유지를 위한 도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막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벌을 집행하는 것에 큰 반발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턴 제 추측이지만 그 반발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수단이 정의, 즉 선악을 나누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 지정하는 것.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 분노하게 됨으로써 감정에 휩쓸려 의문을 가지지 않을 테니 선악은 대중을 납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감정은 이성을 잃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의 포커싱이 맞춰져 분노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사람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 이유는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잘 적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감옥의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변합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인 스스로 정말 반성하고 다신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무조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테니 평생 감옥에 가둬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은 여지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물론 재범의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안 좋은 가능성만 따진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희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개인의 몫입니다.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 오히려 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당연히 용서하기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범죄자를 인용하고 범죄자의 편에 서서 얘기하고픈 게 아닙니다. 용서와 관용 없는 분노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편협된 시선을 가지게 해 결국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요새 참 특정인의 잘못을 꼬집으며 욕하는 자극적인 뉴스들이나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예전에 보았던 그런 영상들이 다시 알고리즘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중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사건의 결말이 바뀐 경우 저는 그러한 영상들을 다시 눌러보곤 합니다. 그럼 댓글 목록에 사실과 달랐던 여러 정보들에 현혹되어 무자비하게 욕설을 퍼부었던 예전 댓글들 사이로 간간히 이런 댓글들이 보입니다. 그때는 다들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서 나도 같이 욕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과거에 제대로 알려 하지 않고 생각 없이 욕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은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리하여 분노한 사람은 격하고 1차원적인 사고를 통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삶의 태도가 되고 남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않게 되며 이해와 포용, 배려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 또한 남들에게 배척당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러한 당신의 행동이 남들에게는 분노의 계기가 될 것이며 당신은 자신을 배척하는 남들과 세상에게 분노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저주 같지만 결국 자신이 불러일으키는 화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인 거죠. 용서와 포용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물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해야겠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대처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해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성적에 집착한 나머지 아들에게 엄청난 공부량을 강요함과 함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 학생은 너무 맞아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졌음에도 감각이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맞아서 신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조작한 성적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지만 추후에 다른 이유로 들킬 위험에 처했고
그 학생은 자신이 어머니한테 죽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재판을 받으며 존속살인은 매우 엄정한 처벌을 하지만 학생의 사연이 안타까워 이례적으로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나온 뒤 잘 살고 계시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반성하며 살고 있다는 근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위 이야기같이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런 거겠죠. 때문에 실수를 한 것보단 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근황 이야기의 댓글에선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는 의견과 어쩔 수 없지 않냐, 저건 정당방위다 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정답과 오답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참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고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지만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길을 택하게 되죠. 때문에 잘못된 대상에게 분노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 내내 말했듯 결국 그러한 태도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습관적인 분노를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